환자분들이 불편감을 좀 참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 1년 정도 방치된 족저근막염인 경우에는 치료가 또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운동을 안 한다고 치료가 완치가 되냐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실내 자전거예요. 발의 아치 부분이 페달에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운동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침 첫 발이 너무 아픈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족저근막염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첫 발이 디뎠을 때 아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을 딛고서 걷다 보면은 증상이 점점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좀 참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 1년 정도 방치된 족저근막염인 경우에는 치료가 또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의 증상에 의심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좀 통증을 견디거나 아니면 참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훨씬 더 편한 발로 걸으실 수 있게끔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유독 아침 첫 발이 아플까요? 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결국 족저근막의 염증.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발바닥의 밑에 있는 아주 두껍고 판판한 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을 때는 발 자체의 근막이 좀 수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걸을 때 그 근막에서 짜르륵 하면서 좀 찢어지는 근막에 염증이 좀 발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축되어 있던 근막이 퍼지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기는 것이 족저근막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첫 발을 디뎠을 때 가만히 쉬고 있다가 발을 딛기 시작했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 족저근막염은 일단은 발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발이 약간 오목발인 경우, 아치가 높은 발인 경우에는 족저근막 자체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고요. 평발인 경우에는 또 발바닥에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좀 잘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족저근막염은 바로 과다 사용 손상이라는 건데요. 족저근막을 많이 쓰는 과다 사용이 미세 손상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그 부분에 축적이 되다가 염증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이제 맨발로 우리는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발을 디뎠을 때 훨씬 더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거운 거를 많이 들거나 그리고 등산이나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정답일까요? 물론 무작정 많이 걷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운동을 안 한다고 치료가 완치가 되냐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살이 찌겠죠.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족저근막에 부하가 많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게 되면 그 부분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염증이 축적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필요하지만 안 아프게 운동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실내 자전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서 발의 아치 부분이 페달에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운동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발을 신고 걸으시거나 할 때는 항상 깔창 같은 거를 좀 푹신푹신하고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어주시면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좀 호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치료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주사 치료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겠고요. 저희가 또 시행할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로는 체외 충격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입니다. 결국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소염진통제라는 약을 복용을 함으로써 염증 자체를 조절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치료 방침 중에 하나겠습니다. 근데 병원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환자분들의 기본적인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족저근막염의 증상 중에 하나가 아침 첫 발이 아프다 였잖아요. 밤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발을 딛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발바닥 족저근막을 차근히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고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듯이 발목을 위로 제낀 상태에서 쭉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족저근막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다들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나 참다가 왔다 라고 하시는데요.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통증의 완화가 아니죠. 환자분들께서 일상생활을 두 발로 편하게 걷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치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발로 병원의 양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